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찬에 관련해서 사실 기존의 재래식 언론이나 많은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합의 메시지, 즉 뭉쳐야 산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방송이나 신문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수정당 연찬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통합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폐악질이란 폐악질은 다 해놓고 온갖 당을 해치는 해당 행위라는 해당 행위는 다 해놓고 싹 지난 10년간 지우개로 싹 지운 다음에 컴퓨터 딜리트 딱 키보드 버튼 누르면 통합이 됩니까? 그런 통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통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에서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장동혁 지도부 도와주는 통합으로 가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논평하고 해설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전제는 바로 배신자 세력 척결이다. 그럼 배신자가 누구냐? 그때 그 배신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까발려줘야 됩니다.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41명, 그리고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르는 21명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어제 연찬회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통합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62명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통합이고 단결이고 뜻을 모으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전제는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앉아서 박수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립서비스 날리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어제 연찬회가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직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있거나 또는 현역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 최소한도로 미안하다, 제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나왔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어제 그 연찬회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 미소는 바로 가증스러운 두 얼굴의 미소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님들이 보셨어요. 조회수가 1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뉴스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1년 넘게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뉴스만 많이 나오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앞으로 잘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통합의 기본 전제는 뭐냐? 배신자 세력 척결입니다. 척결 당하기 싫으면 나와서 사죄에 죄송했다, 미안했다, 정말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말은 최소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한마디도 없는 통합이라고 하는, 연찬회라고 하는, 그건 가증스러운 포카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41명, 그리고 그 22명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20대 총선 이후부터 3선 이상 중진들, 바른정당으로 탈당한 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고 내란 수사, 상설, 특검 찬성한 22명 오늘 그 국회의원들의 사진과 지역구 이름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배신자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좌파 세력은 한번 배신하면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끝장입니다. 이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진영에 배신을 해도 끝장나지가 않으니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따박따박 카드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을 가로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개 찬성한 자 41명입니다. 올려주세요. 강길부, 지금 뭐 다 국회를 떠난 자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익숙하신 건 보십시오. 강길부, 강석호, 권성동, 권성동 씨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김무성, 당시 당대표였죠. 김성태, 지금 서울 강서구 울에 그 국회의원 했죠. 원내 대표였습니다. 부산 금정의 김세연, 경기 포천 가평의 김영우, 경남 진주 을의 김재경, 이 사람은 또 어디 민주당으로 탈당했던가. 경기 안성의 김학용, 초선 비례의 김현아,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서초을의 박성중,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경기 이천의 송석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 여기서는 나경원, 송석준, 신상진입니다. 신보라는 비례대표였고 이 운동권 차원에서 들어온 거고, 신상진은 지금 분당시장입니다. 성남시장입니다. 현직이 3명 남아있네요. 나경원, 송석준, 신상진. 다음 심재철, 안상수, 이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이동. 유이동 요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들어왔습니다. 윤한홍 지금 남아있습니다. 창원, 마산,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철규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학재, 이번에 뭐 재보궐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현재, 이혜훈, 배신 때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이재명이 주는 자리 먹으려고 하다가 팽 당했죠. 뭐 고인이 된 분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정병국, 지금 현직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유이동, 윤한홍, 이철규 3명 있네요. 그 다음이 정영석, 장용기, 정운천, 주호영 남아있습니다. 하태경 떠났습니다. 홍문표, 하태경은 무슨 공공기관 이사장 하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주호영은 지금 대구의 육선입니다. 홍철호는 윤석열 정부 때 정무수석이었습니다. 하태경은 지금 공기업 어디 감사인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 찬성한 41명이 있고요. 그때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22명은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그중 일부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추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옥새 나르사 영도딸이 기억나시죠? 그때 국회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3선입니다. 그 전에 이미 초선 재선했으면 4선, 5선, 6선이고요. 주호영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국회의원 했으니까 6선이죠. 자, 그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공천받아서 3선 이상 된 사람들 카드뉴스도 바른정당 탈당정자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바른정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른정당으로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25명입니다. 저기 꿇어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제일 가운데 김무성 전 당대표 있고 유승민 있고, 여기서 지금 현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밑에 있는 4명입니다. 주호영 6선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어제 연찬회에 나왔어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직전 당대표입니다. 권오울 이재명 정권의 보훈장관입니다. 그 외에도 뭐 원희룡, 남경필이 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연아도 있고 권성동도 있고 뭐 하태경도 있고 이 25명. 이 25명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그죠? 역사는 엄정하게 기록합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고작 1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잊고 있는다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자, 그 다음. 3선 이상, 그러니까 2016년 최소한 공천 받아서 3선 이상 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부산 강서의 김도읍 4선이죠. 김상훈 4선 대구 서구. 박대출 4선 경남 진주시갑. 박덕금 4선 충북 보은옥천 영동 괴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유이동 이번에 평택시 다시 들어왔죠. 4선입니다. 윤영석 4선입니다. 경남 양산시갑. 윤재옥 4선입니다. 대구 달서구 울. 이종배 4선입니다. 충북 충주시.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 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부산 진구울의 이현승 4선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앞 안철수 4선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김석희 3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을 김성원 3선입니다. 그 다음 포항시 북구 김정재 3선입니다. 충남 서산 태안 성일종 3선입니다. 경기 이천 송석준 3선입니다. 대표적인 반장동혁 인물이죠. 또 대표적인 반장동혁 인물 윤한홍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 마산 해원구 3선 윤한홍입니다. 즉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공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경북 영천 청도의 3선 이만희입니다.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3선입니다.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3선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 3선 이상 명단에 나온 사람들 요 카드 내려주세요.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2번 탄핵되는 순간에도 다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서 정치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자기들은 다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부끄럽나? 어느 분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은 다 탄핵돼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의힘에서 중진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저걸 다음 차기 총선 때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저 안에는 아까 제가 21명 암약 중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던 공개적으로 찬성한 41명 빼고 21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음 차기 총선 때 저런 사람들 살려놔야 되겠습니까? 이걸 기억을 못합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일제시대 기억하자고 5.18 민주화운동 기억하자고 하고 6.25 전쟁 기억하자고 하면서도 10년 전에 일 다 까먹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여러분? 바보들이죠. 그럼 바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개 찬성한 7명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개 찬성한 사람이 7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민주당 울산시장이 되어버린 김상욱, 서울 도봉의 김재섭, 부산 사흘의 조경태, 비례대표 한지아, 김예지, 진종호 이렇게 7명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 자 그러면 12표가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그럼 5명은 누구냐 이거 5명. 5명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건 다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5명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관까지 전부 잡아가라고 내란 상설특검 찬성한 22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5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찬성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5명은 어디 있느냐? 내란 상설특검 찬성한 22명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저는 대충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자, 수도권부터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고 내란 상설특검 찬성한 사람들 22명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김재섭, 박수민, 배현진. 딱 답이 나오죠? 딱 보니까 아시겠죠? 김재섭, 박수민, 배현진. 그 다음 수도권에 김용태, 안철수, 배준영. 경기도 2명, 인천 1명이죠. 딱 나오죠, 그죠? 답이 딱 나옵니다. 5명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 다음 강원도에 누구? 박정화, 원주죠. 그 다음 TK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구, 경북, 김영동, 우재준.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12명이 누군가 딱 나오겠죠, 여러분. 5명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아까 7명은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PK 지역 부산 서구 동구의 곽규택, 부산 강서구의 김도욱, 울산 남구 갑 지역구였던 김상우. 특히 곽규택, 김도욱 씨는 지난번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김도욱 씨는 한동훈이 당선돼야 되니까 무공천해라 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곽규택 씨는 아예 한동훈이 복당시켜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답이 딱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PK 지역이 많죠. 양산의 김태호, 울산 울주의 서범수, 부산 사흘의 조경태. 답이 딱 나오죠. 누가 12명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비례대표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있어요. 진종호, 한지아. 아까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그랬죠. 안상훈, 김희상. 안상훈은 장인어른이 김기춘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장인어른이 아마 김기춘 씨 아닌가 싶어요.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비례대표 3명 더 있죠. 김건, 김소희, 김예지. 이렇게 해서 몇 명이냐? 22명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영풍TV는 이런 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왜? 배신해놓고 페널티가 없거나 반칙했는데 옐로 카드 받지 않거나 퇴장 카드, 레드 카드 받지 않으면 또 반칙합니다. 반칙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 뒤통수 치고 같은 편 몰아내는데 민주당 세력과 야합하고, 근데 그런 정치 세력을 가만두지 않으면, 척결하지 않으면 또 배신 행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싹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페이스북 스레드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다 보도된 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싹 정리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2년 뒤에 차기 총선에서 공천의 심사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간뉴스를 보면 여전히 박근혜 탄핵 주도한 유승민이가 뭐라고 하느냐. 중앙일보, 문화일보 몇 군데 보도가 됐어요. 박근혜 탄핵 주도한 유승민이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이준석을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이준석을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깊은 분열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탄핵을 누가 했어요?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까? 탄핵을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 이후에 깊은 분열이 생겼다고? 그럼 분열을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10년 지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제 탄핵을 누가 시켰는지도 까먹었나?
탄핵의 주동자가 유승민이 아닙니까? 배신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깊은 분열이 생겼다고? 그럼 분열자네. 그럼 당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탄생한 자기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승민 지 개인하고 수준이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찬회에 와서 모든 미움, 정오심, 서러움을 다 털어버리고 단결하십시오.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하십시오. 통합하십시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존이에요. 지존.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는 저런 쫌생이 같은 발언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서울시장 안 나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시장 안 나간다. 뭐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뭐 서울시장 후보 시켜준답니까? 국민의힘 뭐 서울시장 후보 시켜준답니까? 이런 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 자리를 차고 앉아 있었으니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해치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국회의원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찬스로 국회의원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상훈 이런 사람 장인어른이 김기춘이에요. 그럼 공천 받을 때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압력 넣었나?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 당에 대해서 해당 얘기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지아 보세요. 한지아는 하나갑의 조카 아닙니까? 이 당이 이런 식으로 낙하산 타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총선 공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조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와서 하는 짓이라는 것은 해당 행위는 기본이고 여가 생활하다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되든지 말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공천 주는데 힘을 실어주었던 장인, 장모, 우리 아버지 거기에 충성한다 이거예요. 당에 충성하지 않고. 그러니 당이 요 모양 요 꼴이다 이거예요. 제 말씀에 찬성하시면 2번 릴레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여러분 소리 안 지르게 됐습니까 지금? 이 당의 실태를 보면 명쾌한 논리로 설득해 줘요. 명쾌하게 제가 카드뉴스로 다 설득해 드립니다. 이 카드뉴스를 보고도 소리 지르지 않게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 배지가 뭔데? 국민과 자유우파 정당,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총선 때마다 지금 한참 싸울 때잖아요.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잖아요.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들이 2년 지나면 나타나요. 또 낙하산 타고 장인이 누구다, 장모가 누구다, 저거 아버지가 누구다. 그 따위로 공천하면 이 모양 욕거리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줘야지. 어디서 장인 찬스, 장모 찬스, 저아버지 찬스 이런 걸로 다 줄 타고 들어오니까 당이 요 모양 요 꼴이란 거예요. 대통령이 죽어 나가거나 말거나 눈도 깜딱 안 합니다. 유승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유승민 아버지가 대구 지역의 유명한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아빠 찬스로 들어왔구만. 대구 지역의 유명한 법조인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 대서 들어왔구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와서 하는 짓 보세요. 그 다음 이재명과 밥 먹은 조갑제 개변. 이분은 왜 이러십니까? 이재명의 스피커 뭐 보수 우파의 아이콘 좋아하시네.
보수 우파의 스피커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재명과 밥 한번 먹고 이재명 좋아하는 소리만 하잖아요. 응? 당원 주권 말장난이고,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은 말장난이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문화일보, 오늘 또 조간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국민의힘 그 안에 있는 절반 이상이 선거 음모론자다, 선거 부정론자다, 상당수가 종교인이다.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보수 언론계의 원로입니까? 원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라지세요. 그냥 이재명하고 밥이나 드세요. 그냥. MB 최측근 이재호는 또 어떻습니까? 이재호는 언론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카드뉴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쇄신안은 장동혁 사퇴다. 이 왜들 이러십니까? 보수 정당이 주는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좌파 편을 듭니다. 대한민국 근본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권 편을 듭니다. 좌파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합니다. 조갑재, 이재호, 유승민, 김무성 할 것 없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약점 잡혔어요? 약점 잡힌 모양이지. 국민의 가장 큰 쇄신하는 배신자 세력 척결이에요. 무슨 장동혁 사태입니까 지금. 이런 걸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분열의 반장 스피커 세력. 현역들도 이런 소리 합니다. 현역들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갑의 이성권 의원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제 연찬회에 부른 것은 타이밍, 장소 모두 부적합했다. 타이밍, 장소 모두 부적합했다. 경남 양산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강성 지지층만으로 선거 못 이긴다. 응? 그러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집권했습니까? 민주당이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비례대표 유영원 의원, 갈등이 진정되는 통합 메시지가 나와서야 된다. 갈등 만든 게 누군데? 유영원 비례대표 같은 친한계 의원들이 갈등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뒷다리 잡고. 갈등을 누가 만들었는데? 자, 내려주세요. 모든 발언, 정치인의 발언,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입니다. 그자가 말을 해서 언론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싹 다 뒤져가지고 이런 카드 뉴스로 남기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배신자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통합이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거나 그 정치 세력 내부에서 페널티가 없다면 그건 반칙하고도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받지 않는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선수는 또 반칙합니다. 배신자 세력을 척결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통합이 되어서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 동안 배신자 세력은 두고두고 기록하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자기 총선 심사 기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체. 자, 이 당은 그냥 해체될 것 같습니다. 왜냐?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한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총사퇴했습니다. 왜 사퇴했을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 이슈 아니더라도 개혁신당의 지난번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율, 그러니까 이준석이 받았던 그 표를 김문수 후보가 다 가져갔다고 했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죠. 우리가 부정선거 이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개혁신당은 결국 표 깬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정당이라고 비판받기 십상이죠. 자, 그런데 그 개혁신당이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간다 이겁니다. 왜? 이유 1번. 다음 카드 뉴스 보세요. 1번. 저조한 지지율. 최근 6개월 사이 정당 지지율이 5%가 안 됩니다. 실패. 개혁신당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5% 안 되면 그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패. 지금 오늘 중앙일보 보도된 저 개혁신당 지지율 추이 리얼미터 기준인데 보면은 5%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잘 가봤자 4%입니다. 잘 가봤자. 뭐 떨어질 때는 2%도 있어요. 2%. 2%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자, 해체 배경 2번. 뭐냐? 지금 당내 내분이 있는데요. 이준석이 자기 그 지역구가 있는 그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천하람 이기인을 좀 옮겨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일간지 보도를 보면. 근데 이 천하람 같은 경우에 무슨 소리냐. 나 전남 광주 순천에 있을 거야. 나 안 가. 경기도 남부로 안 갈 거야. 뭐 이런 서로 간에 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사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천하람은 왜 수도권으로 안 오고 전남 광주 순천에 남아 있으려고 할까? 개혁신당 해체 배경 3번 올려보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질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천하람은 지금 순천에, 천하람은 대구 출신입니다. 아, 내가 대구 출신인데 전라도 가가지고 여기서 배지 달면은 내가 이정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 플랫폼이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죠. 이주영이라는 정책위원장 저 여성분인 것 같은데 서울 송파갑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출마 의사를 꺾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퇴. 일단 사퇴. 자, 그럼 해체 배경 4번. 이해 잘 되죠? 카드뉴스 보니까 이해 잘 되시죠? 4번. 천하람, 이주영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지역구를 받을 수 없을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고 오늘 조간신문 일간지 여러 군데 보도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람, 이주영, 한 사람은 전남 순천, 한 사람은 서울 송파갑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하고 합당이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천하람은 대구 출신, 대구 사위가 전남 순천에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주영이라는 저 여성 정책위 의장은 송파갑에 도전해본다. 송파갑이 배현진, 박정훈 그거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서로가 깨진다. 이렇게 지금 의구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뭐냐? 이준석의 개혁신당 실험은 깨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깨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도생. 국민의힘으로 합당돼서 흘러 들어가든지, 뭐, 어떤 식으로 연대가 되겠죠.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미. 자, 카드뉴스 내려주시고. 지금 차기 총선이 며칠 남았느냐? 한 600일 남았습니다. 600일. 오늘 한 600일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차기 총선에서는 제3당, 제4당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2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장동혁을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 그리고 당원 중심주의의 효능감을 맛본 책임 당원들이 대거 힘을 가지겠죠.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권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더 강성당으로 만들 거예요.
이 두 당이 세게 붙는 2강 구도로 간다. 차기 총선은. 그럼 개혁신당이고 조국당이고 뭐 진보당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2강 구도로 간다. 자, 오비 일학일까 우연일까 와로 코인스턴스. 좌파 정당에도 지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민주당이 조국당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천하람이 좌파입니다. 뭐 이런 건 제가요 방송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마세요. 나무도 보는데 결국은 숲을 보세요. 지금 숲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느냐. 개혁신당이 해체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힘이 더 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람 피웠던 사람들, 밖에 나가서 딴 살림 차렸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기어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말은 있잖아요. 뭐 장동혁 사퇴하라 이러지만 속내는 야, 이러다가 우리 다음 공천인데 전부 잘리겠는데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당이 M&A 통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대통합 추진단을 조직하고 어제 그제 종안신문에 거기 나왔잖아요. 좌파 정당 연대론이 나오죠. 그게 이겁니다. 조국당 연대 분과까지 설치했대요. 당 조직 안에. 이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건 적대적 M&A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잡아먹겠다 이 소리죠. 지금 조국당의 국회의원이 한 10여 명 있죠. 그죠?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제3정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에도 인구가 한 3억 5천 되는 미국도 제3정당 안 됩니다. 잘.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 좁은 대한민국에 유권자 전체 인구 5천만 명, 유권자 한 2,800만 명 됩니까? 근데 무슨 제3당 이게 되겠어요? 응? 차기 총선은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양강 구도로 가는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걸 큰 숲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 정당도 지금 안에 민주당이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를 만들었대요. 아예 이제 잡아먹겠다 소리죠. 잡아먹겠다 소리죠. 근데 김민석하고 지금 악수하고 있는 저자가 신장식이 아닙니까? 신장식. 다음 카드 뉴스 보여주세요. 3대3으로 만나서 비공개 회의를 했답니다.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비공개 회의 내용이 지금 밖에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장식 등 조국 혁신단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응? 비공개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면서 이 회의 자체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각 당이 3명씩 앉아서 6명이 회의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공개가 되느냐? 민주당이 이 언론의 취재에 응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식, 저자가 좀 머리 잘 쓰는 자입니다. 신장식이 뭐라고 했느냐? 개혁은 경쟁하고 민생은 협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물샐 틈 없이 연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합당하겠다는 소리죠. 결국은. 연대란 기본 입장은 유지한다. 회의했다는 것 자체는 발끈하는데 연대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기조는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리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국당, 개혁신당은 차기 총선 전에 해체 순으로 들어가면서 개혁신당 세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또는 조국 혁신당 세력은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전체 숲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숲이 보이십니까? 나무 한 그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천하람이 뭐 좌파든 우파든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천하람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천하람을 받아줄까요? 민주당이 천하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상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협상력.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협상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예? 뭐 이준석, 천하람 뭐 여기 안 와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세요, 여러분. 장동혁 지도부가 이준석 개혁신당을 뭐 떠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 자들이 왜 그럴까? 장동혁 지도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조중동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들의 말을 듣지 그런 조중동 재래식 언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어떤 저런 정치 세력을 집어넣어야 자기들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룸이 공간이 생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동혁 지도부의 협상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럼 이준석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숲을 보고 있으면 이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숲이 아니고 천하람은 좌파입니다. 이준석이 싫어요. 이러면은 이 전략과 전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조국당도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 M&A 대상이고 개혁신당도 곧 이제 흡수되겠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준석도 안 들어와도 된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안 와도 돼. 좀 싫으면 좀 민주당 가. 그러면 우린 여기서 더 단단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무를 너무 보지 마시고 숲을 좀 보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영풍 앵커의 말에 좀 찬성하시면 2번 릴레이 한번 갈까요? 2번 릴레이. 나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숲을 보자. 좋습니다. 2번 릴레이 가겠습니다. 최명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여기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이쿠? 이건 뭐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은 정치 뉴스가 쏟아집니다.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뉴데일리, 문화일보, 대구 매일신문, 인터넷신문, 제가 싹 다 뒤져보거든요. 싹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어떤 궁금한 건 또 직접 정치인에게 물어서 취재도 해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한동훈이 위드훈이 예 국공합작.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개혁신당 이준석 체제가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의 협상력이 세지죠. 장동혁 지도부의 협상력이 세집니다. 조국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합당 또는 연대 협상을 하다가 그게 외부에 알려졌죠. 왜 알려졌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흘렸겠지. 그래야 협상력이 더 생기니까. 그래야 우리한테 더 매달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러는 사이에 한동훈 위드훈이 단체가 친 이재명 계열 세력과 손잡고 이중당적 금지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다 놀라워. 이재명 강성 지지자와 한동훈 지지층의 기묘한 합작. 뭡니까 이게? 국공합작이지.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공산당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오늘 뉴데일리에 보도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 이거 보도된 건 며칠 됐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은 개혁신당이 해체 수준으로 가고 조국당이 민주당하고 합당이나 연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기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핵심은 뭐냐? 국힘당 내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 당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자는 운동이 이 이중당적을 정리하자는 이중당적 금지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도훈이가 친 이재명 세력하고 같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기 이중당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만약에 꽤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면
한동훈, 위두훈이가 집어넣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모수,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모수에서 이중당적,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 뭐 자유민주당 이런 이중당적자를 밖으로 쫓아내면 한동훈, 위두훈이가 갖고 있는 포션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역학관계를 아시겠죠? 즉 한동훈은 지금도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위두훈이라는 어떤 외곽 단체를 통해서 국공합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분석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 잘 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이영풍 TV를 보셔야 됩니다. 쏟아지는 정치 뉴스, 나무 한 그루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 이게 어떤 숲이구나. 이게 북한산이구나. 한라산이구나. 백두산이구나. 그러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되겠죠. 지금 좋아요가 지금 뭐 20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지금 몇 개입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영풍TV 와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네, 영풍 최고 감사합니다. 가발 짱구 계속 돌리고 있네. 짱구 돌려봤자 안 됩니다. 왜? 당원이 100만 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짱구 돌려봤자 안 돼요. 위두훈이 그거 다 합쳐봤자 한 10만 명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당에 계속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좋아요 1600개. 좋아요 좀 더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늘어납니다. 자, 딱 보니까 이제 전체 판때기가 딱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오늘 종안신문 정치판 판때기 딱 이해되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협상력이 갈수록 더 세지겠다. 민주당은 김민석 당대표, 신임 당대표 체제로 좌파 진영의 협상력이 더 세지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600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은 장동혁 지도부, 김민석 지도부가 빡 충돌하는 2강전으로 갈 것이고, 이준석 픽, 조국 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은 협상력이 더 세질까 약해질까? 픽 가는 거죠. 자,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쫙 조간신문 전체 판때기를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눈과 귀에 쏙쏙 넣어드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팽당한 인요한. 다음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인요한 씨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2024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왜 민주당 안 가고 국민의힘으로 비례대표로 왔을까요? 아니, 민주당 가지. 예? 본인이 자라는 것도 호남 지역인데 민주당 가서 비례대표 하시지. 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례대표 한석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그만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서 지금 적십자사 회장에 선임될 수 있는, 지금 지난 6월 22일 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되었는데 김민석이 이재명에게 가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인준을 반려 요청, 인요한 임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이재명에게 건의했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냐? 검토합시다. 안 하겠다 이 소리죠. 이 뭔 창피입니까 이게? 에? 이때 우리가 딱 기억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운이죠. 이해운이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 여의도 집회할 때 와서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돌아옵니다. 아,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죠. 돌아오십니다. 이랬죠. 근데 이재명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 뭐라고 했나요? 아, 제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유혹을 받았다 했던가? 잘못 판단해서 거기 집회 현장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 그래 놓고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탈탈 다 틀렸죠. 에? 자기 딸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슨 강남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탈탈 틀렸죠. 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팽 돼버렸잖아요. 팽. 에? 이뇨환도 지금 팽 당한 겁니다. 결국은. 아, 인생 왜 이렇게 사시죠? 전부 다. 꽃이다. 이순자님 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혜원 씨 같은 경우 그 자녀 그 아파트 매입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 적십자사 회장이 그리 좋나?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그리 좋더나? 이혜원, 이뇨환, 꽃이다. 크크크. 예. 꽃이다란 말은 고소하다는 표준어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꽃이다. 네. 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진숙 제명 실패하자 민주당이 법을 바꿔가지고 1년 자격정 자겠다.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제명시키려면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투표해가지고 몇 표 나왔습니까? 157표가 나왔죠. 응?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안 되겠다. 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 일 못하게 만들자. 이 완전히 법비들입니다. 법비들. 법 도둑놈들. 법만 바꾸면 무조건 다 되냐 이게. 자, 근데 다음 카드 뉴스. 어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에 투표한 사람이 국민의힘에 5명 있어요. 조경태, 우재준, 한지아, 김혜지, 김영동. 조경태 부산 사을. 제가 여기 지역구를 다 박아줍니다. 저런 사람들 다 차기 총선에도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조경태 부산 사을, 우재준 대구 북구갑, 한지아 김혜지 비례, 김용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자, 여기서 최소 3명은 찬성 투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157명인가 했는데 거기에 반대 하나 기권 하나 나왔거든요. 반대 하나 기권 하나. 그러면 이 사람들 5명 중에 반대 1명, 기권 1명 있다 칩시다. 어제 당론은 투표하지 말자가 당론이었잖아요. 당론을 어기고 들어간 거예요. 이 5명이. 당론을 어기고. 그럼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진숙 잘라내자 찬성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저 한지아는 또 꼼수로 나오고 나서 저는 투표에는 참여했는데 저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았어. 한지아 기권이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기권하고 반대가 1명 있었는데 가면 저기에 한지아가 기권하고 1명이 반대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찬성했네? 응? 나머지 3명은 찬성했네. 최소 3명은. 조경태, 우재준, 김영동이 찬성했나? 김예지가 찬성했나? 한지아 지는 기권이라고 이야기하니. 응?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맞습니까? 당론을 어기고 들어가요. 이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대학 동아리입니까? 당론으로 투표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야지. 자기 당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을 잘라내는 제명 촉구 결의안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되지. 왜 투표 들어갑니까? 5명이. 저자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저자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 딱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